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짧게 봐도 뭐 한 30년 이상은 어쨌든 민주 시스템으로 왔는데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한번 바뀐 걸로 완전히 다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못하죠.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는 없군요. 네, 그냥 그 난동을 부리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선 법을 못 만들어요. 국회에서 소수파기 때문에 법을 못 만들면 어떤 제도도 손을 못 대거든요. 네. 제도가 뒤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지금. 제도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제도는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쪽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스트럭처 구조에는 손을 못 대요. 프로세스 시행령 과정에는 손을 댈 수 있죠. 그 과정에 손을 대는 이제 법적 근거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예요. 네네네. 대통령령 그게 시행령이고 네. 장관이 시행규칙을 만들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입법적 기초가 없이 법적 기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 이런 걸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전부 다 음. 프로세싱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꼴사나운 프로세스가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금. 요거는 좀 희망적이다 말씀이. 예. 그러나 스트럭처는 지금 손을 못 대요. 스트럭처를 손을 대려면 다 입법이 있어야 돼요. 국회에 그러니까 통과돼야 돼. 69시간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국회에 손을 못 대요. 그죠? 그다음에 뭐 장관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 싶은데 안 돼. 인사청문회법을 바꿔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자리를 제한을 하면 안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네. 근데 핑계를 그걸로 대는 거지.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왜냐하면 저 대통령을 이제 파악을 했잖아.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능력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은 안 하려 그러고요. 무슨 자리든 자리만 준다면 오케이 할 사람들만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경사노위 위원장 석건 뭐 손가락 물어뜯던 야, 오늘 여자분을 내가 준비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 물어뜯는 신용한 분을 뭐 어디 뭐 공공기관장 시키는 게 예. 할 만한 사람은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겠다는 사람은 다 함량 미달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사가 전부 다 함량 미달이고 검사 출신 중에서 자리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리든 준다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거든. 진짜 여기 내가 질문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 그 왜 이야기 어려워?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김문수가 경사노위 위원장, 왜곡된 역사를 갖고 있는 김광동이 과거사위위원장. 이거 내가 준비해 있었어요. 이 설명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A급이 있으면 이렇게 약간 어떤 조직에 A급이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 A급만 데리고 와요. 어쩌다가 B급이 하나 섞여 있어도 네. 대세에 영향이 없어. 네. 근데 B급이 오잖아요. A급을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A급을 쓰는 순간 자기가 B급이 드러나기 드러나지. 때문에 A급을 못 오게 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학과를 처음에 만들 때 그 분야의 A급, 특A급을 데려다 학과장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A급 교수 젊은 사람들이 쫙 깔립니다. 그 밑에. 왜냐하면 A급들은 B급 밑으로 싫어하거든. 자기와 비슷한 A급을 좋아해요. 근데 B급이 오면 A급을 절대 안 데리고 와. 아무리 잘 데리고 와도 B급 아니면 C급을 데리고 와. 그러면 그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 밑에 D급과 등외로 쫙 깔려요. 그러면 그 학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 정부는 구조는 손 못 대고 네, 구조는 손 못 대요. 과정만요. 윤석열 정부가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거는 그냥 막 꾸겨가지고 버리는 느낌. 그리고 뭐 시장이 만능주의자라고 하면 뭐 시장이 최고라고 하는데 뭐 라면값 내리라고 그러고 집회 시위 자유 이것도 꾸기는 듯한 느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최욱 씨도 문과죠. 아니 저는 뭐 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아니 해가지고. 했건 안 했건 저 이과예요. 이과예요. 네. 진짜요? 실망입니다. 사실 이제 그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좀 생각해봐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완전 정반대. 그런데 다르다는 게 뭐지?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대통령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르다라는 말을 써요. 네. 이 다르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사이에 합의가 있냐고요. 합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거나 혹은 그 현실에서 정반대로 적용을 시킬 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그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르다 할 때 다르다 기준이 그 대통령 자신은 일관되다고 믿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 나는 얘랑 결혼할 거야라고 말은 해놓고 다른 사람이 결혼해.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그 사람이 나 너랑 결혼할 거야라고 말할 때 그 결혼의 의미가 네. 자기만의 의미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썼을 때 왜 과학책을 썼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책 얘기가 10분에 한 번씩 꼭 나오네요. 아, 들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물리학자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이제 그 최초의 핵실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되게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철학자 대회를 과학 철학계를 대표해서 갔어요. 가서 며칠 동안 토론회를 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그 회고록에 구술 회고록을 남겼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토론회는 뭐였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자 자기만의 외계어로 떠들다가 그냥 헤어졌대요. 자기만의 그 사람이 듣기에는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가 듣기에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치학, 사회학, 뭐 법학 이런 사람, 신학 이런 거 하는 철학 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어떤 주제를 놓고 열심히 토론을 하고 헤어졌는데 자기가 듣기에는 모두가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왜 수학을 써가지고 소통하냐? 수학은 공통된 약속이니까.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인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언어라는 것은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국적의 사람도 다 같은 단어를 쓸 그럴 수 때 있죠. 예. 뉘앙스가 다르고 맥락이 다르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옳다 그러다 같다 다르다를 판단할 때 그것을 기계적으로 딱 해가 뜨면 낮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세계관 안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왜냐면 근데 해석해 볼게요. 자유는 소중해요. 네. 자유가 없으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처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네. 내 자유를 행사하면서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네. 법학에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언론 자유를 구현하는 어떤 공적 기관인데 당연히 언론 기관에도 책임이 따라야죠. 그렇죠. 가짜 뉴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안 되죠.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KBS 지금 뭐 수신료를 뭐 분리징수하는 것부터 무슨 뭐 MBC 사장 내쫓는 거 뭐 이런 거 내쫓으려고 하는 거 뭐 지금 KBS 사장도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뭐 방송통신위원장 막 면직하고 뭐 예전에 막 그 언론 주무르던 사람 이동관 씨를 뭐 방통위원장 네. 앉히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맥락에서 보면 책임성 있게 자유를 실천하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에요. 그 세계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최욱 씨는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들으면 저 최욱이는 빨갱이 좌편향 저런 놈이 KBS에서 MC를 하고 있고 그런 얘기 왜 가이드라면서 왜 가이드라는 거? 아니 내가 빙의해서 말을 한 거야. 왜그 빙의해서? 아유 좋아가지고 아이 좋아. 아니 그래 이제 저 알겠어요. 근데 자 보세요. 완벽하게 일관돼요. 알겠어요. 오히려 앞뒤가 안 맞거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은 협상이 돼. 협상돼요? 왜냐하면 뭐 거짓말도 막 하잖아 그 사람은 뭐 뒷산에 올라가서 촛불 집회 보면서 아침 미스를 불렀다는 등 이런 마음에 없는 소리를 네네. 빈말을 막 해요. 빈말이에요? 빈말하는 사람하고는 타협이 돼요. 아니, 그 사람은 MB는 장사꾼이었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빈말하는 사람 타입이 돼. 우리가 위선을 사람들이 요즘은 위선을 엄청 꾸짖는 시대입니다. 네. 툭하면 내로남불 내가 그런 품위 없는 말을 막 방송에도 사람들이 쓰고 칼럼에도 쓰고 그러는데 위선을 막 조국이 위선자라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위선이 좋은 건 아니에요. 위선이 없는 사회는 정말 끔찍합니다. 그거는 재래식 변소에 문짝을 뜯어놓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냄새 나는 게 저 안에 있으면 좀 감추고 냄새 안 나는 것처럼 서로 간에 대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위선 빈말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는 필수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위선은 최소한의 배려. 저도 항상 그걸 생각했거든요. 좋은 얘기로 그게 하얀 거짓말 같은 거예요. 네, 예를 화이트 들면, 라이, 예, 예. 그러니까 배려를 하는 거지. 상당히 기분 나쁜데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존경 안 하면서 또 존경하는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소한의 배려.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최욱 씨나 정희 씨가 얘기했듯이 질문을 바꾼다 한들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변화는 그렇죠. 없어. 질문을 뭐 자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거야. 그럼 끝이거든요. 더 이상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방법 딱 하나예요. 격리시키는 거.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아, 이거. 그 제1야당 대표 그러니까 다수 야당 대표하고 안 만나십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안 만나 이러면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피의자라서 못 만난대요. 네. 이게 위선이 없는 거거든. 속으로 이재명 피의자야, 범죄자야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고 저 당의 당 대표인데 저 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어. 근데 정부 조직법도 바꿔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아 우리 존경하는 제1야당 대표님 한번 우리 여당 대표님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라든가 이렇게 빈말이라도 그럼 장모는 어떻게 만나죠? 피의자였는데. 그거는 가족이잖아요. 아 진짜 천류는 야, 진짜 가족 관계는 천륜이잖아. 천륜이잖아. 천륜은 인륜에 우선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어떤 시대 정신이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시대 정신이 없어져서 들어선 거지. 시대 정신이 없어져서 들어온 거지. 아 왜 계속 장난치려고 그래요? 아니 진짜. 아니 아 진지하게 질문한 건데. 아니 작가님께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묻어가기. 동의하는 이유가 시대 정신이 없었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분풀이로 투표를 한 그렇지. 거예요. 분풀이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실망감들을 표로 그냥 표현한 거, 화가 난 거야 그냥. 뭔가 혼을 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상대의 솔직히 말하면 존재에 대한 건 아니라는 말로는 거죠. 집값이 올라서 안 찍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집값이 더 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찍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없는 거야. 없어요, 그건. 네, 시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없어지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 살아 있었으면 절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럼 시대 정신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안정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좋게 보면 안정된 거고 네. 나쁘게 보면 다 욕망에 사로잡힌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고 아니죠.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로 다 간 거예요. 지금 그 교보문고나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세요. 1등부터 10등 안에 대부분이 다 재테크, 자기개발 네. 전부 그겁니다. 성공. 그래서 다 사람들의 지금 사람들은 다 욕망에 함몰돼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네네네네.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결과로서 윤석열 정권이 왔고 네. 윤석열 정권이 오고 나니까 그 욕망이 깨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아니 근데 그 욕망이 깨지고 10등 안에 있어. 들으려고 지금 유시민 작가님도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내가 얘기하잖아. 읽어봐야 돈 안 된다. 아 돈은 안 된다. 뭐 성공, 뭐 출세, 뭐 재테크 이런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알아봤자 아무 쓸데없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한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냥. 사양산업 종사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 다시 이런 상황에 대한 반동으로 시대 정신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 시대 정신이 뭐고 이제 없는 정말 만인대 만인의 그냥 경쟁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거는.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봐요. 그 리더가 설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것도 이제 제가 과학 공부를 해본 결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 아. 옛날에는 이렇게 물으면 뭐라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네네. 했는데 원래 문과 인문학은 옳은 얘기 진리를 만드는데 찾는 데가 아니고 우리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여러 현상과 여러 질문에 대해서 그럴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인문인. 그래야 밥 인문이에요. 먹고 살죠. 예. 그럴 듯한 얘기를 해주는 걸로 먹고 사는 게 인문학자거든.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는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을 모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아는 것처럼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할 때 같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내가 잘난 어떤 뭐 박사고 교수 같으면 그건 말이죠. 역사의 사례를 보면 뭐 그걸 규정하는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은 몰라. 아, 시대 정신은 누가 정하는지 모른다. 아, 그 시대 정신이 뭐가 될지도 난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매주 하죠. 좋은데.